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보건계열 국가고시 대비 의료법규 특강 이번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공부 방법은요. 우선 여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1, 2, 3급 감염병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암기하면 풀 수 있고 암기하지 않으면 틀린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관리된 수행 주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인지,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일인지, 시군구청장인지, 보건소장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나왔을 때 혹여나 그러한 문제의 보기들이 여러분이 2020년, 21년 지나면서 경험한 코로나19와 빗대어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하는 내용들과 같이 유추를 하면서 문제를 풀이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팁으로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총 11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있죠. 1, 2, 3, 4급 감염병, 필수 예방접종 무엇인지 이런 것들 내용, 그리고 단어 정의, 감염병 신고라든지 환자 관리 절차, 벌칙 유명한 것들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개념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 목적, 우리 암기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요,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생기는 것과 유행, 번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방도 해야 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 관리 체계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 6가지 단어, 발생, 유행, 그리고 예방, 관리, 증진, 유지, 요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끔 괄호 비어서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 2, 3, 4급 감염병, 각각 감염병도 암기를 하셔야 하지만 그 정의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예컨대 보기에서 생물 테러 감염병 그리고 치명률 집단 발생의 위험이 높아서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음압 격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몇 급 감염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혹은 우리 치명률이 굉장히 높거나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발생, 한 사람이 기침을 애취해서 한 100명이 동시에 걸려버리고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이 환자는 음압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1급 감염병, 우리 양쌤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스트, 두창탄저, 보툴리눔, 야토병 요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2급 감염병은 뭐죠? 전파 가능성,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녕 콜레라, 결핵수도 호흡력,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 폴리오 이 환자들을 발견했다면 24시간 내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 격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2급 감염병이고요. 3급 감염병은 계속해서 감시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생겼을 때는 24시간 내에 신고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1급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 테러, 치명률, 집단 발생이라고 했죠. 근데 2급 전파 가능성, 번질 수 있다. 그리고 3급,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차이 헷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1급은 즉시 신고고 2, 3급은 24시간 내에 신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3급 뭐였죠? 암소소리, 버친드기, 말라리아, 발진, 티푸스, 유비저, 라인병, 레지오, 공수 이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외우시고요. 자, 4급은 우리 굳이 병까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1, 2, 3급 확실하게 외우시면 4급은 여러분이 쳐내실 수 있어요. 4급은 뭐죠?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1급, 3급은 아닌데 유행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 보기가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1급 감염병에서 중증 호흡기 인플루엔자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왔죠. 앞에 뭐라 별표가 붙은 것들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는 1급이고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감기라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 인플루엔자는 4급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질환들 있었죠. 무슨 충증, 무슨 충증, 이거 4급이고요. 그리고 성병 관련된 것들, 임질, 매독, 뭐 클라미디아 감염증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감염증들이 4급에 해당이 됐습니다. 4급의 특성은 뭐다? 표본 감시를 해야 된다. 표본 감시가 뭐였지? 표본 감시란 발생 빈도가 높아요. 이런 거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런 기생충 감염된 사람들, 성병 감염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전부 다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비교적 중증조가 낮아요. 이거 걸린다고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감시기관 정해서 표본 감시 기관을 지정을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가는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4급 감염병이다. 이렇게 1, 2, 3급 질환까지 암기하시고 그리고 1, 2, 3, 4급 정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감염병 관리법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들 단어 정의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그래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감염병 환자는 누구죠? 알죠, 그죠?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감염병 진단 기준에 맞춰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을 했거나 혹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 기준에 맞다라는 게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 감염병 환자. 근데 아직 검사 결과 안 나왔다. 진단 확정 안 됐다. 그러면 뭐죠? 감염병 의사 환자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증상인데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들 있죠. 병원체 보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감염병 의심자가 있어요. 감염병 의심자는 누구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감염병 보유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역관리 지형 등을 체류했거나 격류해서 감염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려되는 사람,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돼서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기로 내어놓고 혹은 지문으로 내어놓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해서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에서 역학조사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감염병 조사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 역학조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학조사가 뭐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원인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벌어졌는지 감염원은 뭔지 원인을 추적하는 활동인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도 이 사례가 왜 생겼지? 이 사람만의 문제인가? 혹은 A라는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모조리 생겼나? 혹은 C라는 지역에서 생긴 건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에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단체로 아프다, 원인 조사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의 경우가 있는 경우 원인 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예제 이렇게 지시문으로 내어놓고 이것이 뭔가요? 역학조사인가요? 표본감시 활동인가요? 이런 것들 보기로 찾게 하는 문제 나와요. 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우리 역학조사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 시군구청장 아니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조사를 하는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체 없이 이 신고를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지체 없이.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에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역학조사를 나가게 됐다. 그러면 조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인적사항,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본 진료 기록, 그리고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 밖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들을 역학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역학조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보기 이런 것들 내놓고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것들 잘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린 보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는 뭐지? 고위험 병원체는 위험한 병원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해? 이 병원체가 잘못 흘러나가거나 잘못 관리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많이 아프고 다치고 사망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물 테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고나 외부 유출 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이 고위험 병원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것이 무엇이다?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각각 정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국가 의료인 국민 각각 책무와 권리 보도록 할게요.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뺐고요. 자,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먼저 볼게요.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돌봐서 우리 병원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할 책무 가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병원 운영하고 난 그냥 내 일개 원장일 뿐인데 내가 왜 나라에 도움을 해야 돼?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료인은 다 공공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몸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어떤 권리와 의무 가지고 있을까요? 감염병으로부터 격리나 치료받은 경우에 피해 보상받을 권리 가지고 있고요.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대응 방법을 알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는 신속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몇 명이 생겼는지, 어느 지역에 생겼는지, 사망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받을 권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1급 감염병인 경우에는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감염병 활동에 협조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마스크 쓰자 이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감염병 기본 계획 및 사업입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것도 갑자기 감염병이 생겼다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5년마다 감염병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는 뭐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이 뭐지? 이런 것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 시설, 자원은 어느 정도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감염병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거 다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 고르시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는가? 보기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 5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뭐를 세웠다? 기본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아래 지자체장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시행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5년에 맞춰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볼게요. 요거는 기본 계획이에요. 다음 중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길게 5년 단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좀 거대한 그런 거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주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의료기관 종별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감염병 통계, 정보통신기술 이용해서 정보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감염병 관련 정보 의료기관 간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새로 등장한 거죠. 감염병이 갑자기 국내에 유입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상황실을
상시 설치해야 됩니다. 감염병의 긴급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군구청장 하면 질병관리청장 고를 수 있어야 하고요. 감염병 긴급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상황실을 얼마 만에 설치해야 되는가? 상시 설치해야 된다? 일주일 내에 설치해야 된다? 필요시 설치해야 된다? 애매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 기재된 단어 뭐다? 상시 설치다. 그래서 긴급 상황실, 상시 설치, 누가? 질병관리청장 연계해서 암기해 두십시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 감염병관리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이 위원회, 질병관리청 소속이죠. 그럼 위원장 누굴까요? 위원장 한 명 있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고를 수 있고요. 나머지 골고루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 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몇 명, 30명 모아서 위원을 형성을 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질병관리청 소속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다? 질병관리청장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각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을 묻는 한 문제, 그리고 위원장 누구다 묻는 거 한 문제, 몇 명이지 묻는 거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감염병 신고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아주 일상에서 병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 조산사 빠졌죠, 그죠? 의사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4급을 제외한, 4급은 표본감시였죠? 제외한 사실이 있으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라고 한대요. 어떤 환자?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이 1급이나 상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 그럼 어떻게? 우리 병원 병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병원장 없고 내가 원장이야. 그러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요거 2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소속 의료기관장한테 보고했어. 그러면 소속 의료기관장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보건소장한테 보고했어. 그럼 보건소장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보건소장은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특별관리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그 자치구를 관할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허드렛 일,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고한다?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근데 의료기관장 없다. 그럼 누구?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4번 한 번 더 볼게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검사 안 한대요. 그런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급 환자에 한해서 검사를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했어?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요. 1급 환자 누구였죠?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패스트, 두창, 탄저, 보툴리눔, 야토병 이거 있었죠? 이 사람들 어떻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자, 이것도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1급 환자가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보건소장 이렇게 나오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고를 수 있어야겠죠. 어떤 환자에 대해서만? 1급 환자에 대해서만. 자, 여기 4개 보기 잘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그리고 그 보고된 것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고 후 신고 기간도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맨 1번에서 그 1급, 2급, 3급 감염병 정의하면서도 나왔는데요.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요.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싸열은 언제? 즉시. 근데 2, 3급 안녕 콜레라, 혈액수도 홍역, 암소소 리버, 진드기, 말라리아 이것들 24시간 내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표본 감시 질환이었던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소, 돼지, 닭, 새, 강아지랑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신고해줘야 되는 거. 바로바로 신고해줘야 되는 거는 탄저, 그리고 고병원성,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광견병,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질병인데 동물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인수공통 감염병 중 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인수공통 감염병 중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탄저,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뭐죠? 새죠? 광견병 뭐죠? 개죠? 탄저, 새, 개. 이렇게 외우십시오. 탄저, 새랑 개. 강아지죠? 뭐 새는 닭. 탄저, 꽃기요, 멍멍. 이거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군구청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한테 이 축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거는 훨씬 사이즈가 크죠. 보건소장 아니에요? 보건소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건소는 그 동네 사람만 돌보는 게 보건소고요. 그리고 새, 개, 닭, 돼지 이거는 가축.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결국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새, 닭, 개 기억하시고요.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에 신고된 환자, 뭐 예방접종 문제라고 신고된 환자 기록 관리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숫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명부를 작성해요. 어떤 명부? 감염병 환자 명부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를 작성해서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3년, 10년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감염병 질환이 의심된 상태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장이 저 환자 한번 해부해 봅시다 라고 해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감염병으로 의심되어서 사망을 한 경우.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해부 명령할 수 있다. 근데 유족들이 아니 지금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해부를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해부를 할 수 없겠죠.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부를 하지 않았을 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해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그리고 이 해부를 할 때는 감염병 전문의, 그리고 해부학 전문의, 병리학 전문의,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해부를 해야 돼요. 누구?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전문의, 병리학 전문의,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그래서 요것들 감염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요 4가지도 보기로 잘 나옵니다. 4개니까 보기 4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기 여기서 다른 거 하나 껴놓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부 감염병으로 사망된 의심된 환자를 해부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죠? 해부 명령 누가 하는지, 그리고 할 때 동원되는 인력이 누구인지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 감염병은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자꾸 중요하다고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염병이 20년, 21년의 이슈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 그죠?
자, 이번에 필수 예방접종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방접종은 우리가 살다 보니 이거는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지 온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2달, 4달, 6달에 12개월 안에 반드시 주사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게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누가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 사람 주사 맞추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건소만 주사를 맞추면 보건소 미어 터지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죠. 그죠? 자, 그 질환들 뭐냐? 이것도 우리 양쌤튜브 함께 하신 분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디프테리아, 파상, 풍백이래, 결핵수두, 유행성이, 하선염. 이거 우리 암기했었죠? 그래서 그 질환들. 그리고 더하기, 장티푸스, 신중후군 출혈열 이 2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필수 예방접종이고요. 필수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요런 것들 필수 예방접종은 누가 명령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하나요? 관할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뭔지 꼭 외우시고요. 간혹 깊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게 뭔가요?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거는 한 달 이내에 BCG 제일 먼저 맞춰야 돼요. 뭐지? 결핵 주사 뭐죠? 우리 불주사 있는 거죠. 불주사 한 방 빵 맞는 거나 혹은 이렇게 약간 드래곤볼처럼 찍는 거. 요게 한 달짜리고요. 그리고 2달 돼서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은 B형 간염, 그리고 DPT, 폴리오. 요렇게를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게 제가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근데 첫 달에 가면은 요 결핵 주사를 맞춥니다. 사람들 몸에 다 이 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도 드디어 이 주사 맞은 인간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다? 결핵 주사, BCG. 그리고 2달 되면 아직 애기가 조그매요. 근데 갔더니 B형 간염도 맞춰야 되고 DPT가 뭐죠? 디프테리아. 그리고 100일에 파상풍이죠. B형 간염도 맞춰야 돼. 디프테리아 맞춰. 100일에 맞춰. 파상풍 맞춰. 폴리오 맞춰. 이렇게 해서 갔더니 선생님 우리 애기 2달밖에 안 됐는데 주사 5개나 맞춰야 돼요? 했더니 아니요. DPT 하나로 돼 있고요. 폴리오까지 합쳐져 있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2대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온 달이에요. 그리고 2달 지나면 4개월, 6개월 때 이 DPT 폴리오를 한 번씩 2차, 3차 이렇게 더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이거 더하기 12개월 되면은 MMR. MMR은 유명한 거죠. 멈스, 미즐즈, 루벨라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 요거 3개의 세트예요. 그래서 이 개월수 암기해야 되는 거 되게 골치 아파 하시는데요, 여러분. 개월수를 딸딸 외우려면 안 외워지고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내 몸에 있는 거 사람 된다, BCG. 하고 2번째 달 되면 엄마가 벌벌 떤다. B형 간염, DPT 폴리오. 근데 이거 세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2개만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12, MMR. 멈스, 미즐즈, 루벨라. 이렇게 맞춘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보건계열은 요거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잘 안 나오고요. 간호대는 좀 외우셔야겠죠? 자, 그리고 예방접종 공고해야겠죠. 자, 맞으러 오세요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우리가 특히 임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 지금 맞는 주사 뭐고 받을 사람은 뭐다 14세 미만이다 65세 이상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공고를 해야 돼요. 다음 중 예방접종 공고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량, 예방접종 가격 요거 잘 나오는데 요거는 공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과 오답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요. 예방접종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으로 다 갖춰서 정보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유학 간다든지, 취업한다든지 할 때 이런 증명서를 내야 될 일이 있어요. 증명서 발급해줘야 돼. 누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두 사람 계속 나오죠? 이번엔 특별히 질병관리청장도 등장했네요. 그죠? 전반적인 관할이어서 그래요. 여기 누가 없죠? 보건소장 없죠? 그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뭐 한다? 증명서 발급한다. 그래서 요거 떼서 미국에 유학갈 수 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했다. 예방접종을 맞고 팔에 마비가 됐다. 이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맞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어떻게? 피해 보상해줘야겠죠. 그래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예방접종이 진짜 그거 약의 문제 맞아? 병원에서 약 잘못 보관한 거 아니야? 혹은 주사 맞고 어떤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또 조사하게 됩니다. 누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질병관리청에 소속되어 있는. 조사반은 몇 명이야? 10명입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입니다. 감염병이 막 발생을 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세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왜? 온 나라가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재난 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등에 대한 대응 체계 및 기관 및 역할, 그리고 재난 및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위기 경보를 결정하는 4단계다, 5단계다, 3단계다, 뭐 긴급이다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감염병 위기 시 동반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 인력, 시설, 장비, 자원들 명부 작성하는 거. 우리 어느 정도 물품 가지고 있지?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재난 및 위기 상황별 국민들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시 전에 집에 돌아가세요. 음식점 10시에 문 닫으세요. 6시 이후엔 4명 이상 못 모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취약계층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를 합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무슨 이름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자, 그리고 우리 감염병 위기 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 이 사람의 이동 경로. 이 사람은 분당에 사는 사람인데 9401 버스를 타고 종로로 출근을 했다. 이동 수단 9401 버스. 어디? 분당에서 종로로. 근데 뭔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땡땡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그리고 접촉자는 누구누구다. 같이 일한 사람, 그리고 병원에 간 사람, 병원 앞에서 커피 사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감염병의 지역별, 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들도 같이 국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건데 이 환자의 이름이 뭐다? 이 환자 남자다, 여자다? 직업이 뭐다? 혹은 무슨 동에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분당구 율동에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리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저는 이걸 낼 거예요. 감염 위기 시 정보 공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그리고 감염자의 성별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그죠? 나이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감염병 관리 기관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을 잘 관리하라는 기관이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에 의해서 감염병 관리 기관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감염병 관리 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만 지정을 합니다. 한방병원, 요양병원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 아니죠. 그죠? 누구? 병원과 종합병원만.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음압병실 비싸다 그랬죠? 음압병실을 하나 만드는데 평균 4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1개 이상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 작아요. 300병상 미만이에요. 그럴 때는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그리고 외부와 격리된 감염병실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00개라는 기준으로 이것보다 많았을 때는 음압병실 1개다. 이것보다 적었을 때는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이나 병실, 감염병실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8번. 감염병 환자 관리입니다. 입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많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감염병 관리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이에요. 누구? 1급 감염병 모두.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라, 사이얼, 패스트, 두창, 탄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질환인데요. 그 고시하는 질환이 2급 감염병 중에서 콜레라, 안녕 콜레라, 혈액,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수막구균, A, 한 다음에 마지막 성홍열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일단 1급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누구나 한 번쯤 수도 걸려봤죠? 수도 걸렸다고 여러분 입원했어요? 안 했죠? 그죠? 아, 입원 아니구나. 이하선염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목에 이렇게 퉁퉁 붓는 거 있죠. 침샘 퉁퉁 붓는 거. 그거 입원했나요? 안 하죠? 그죠? 유행성 이하선염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결핵 감염병 관리기관에 폐렴구균 감염증, 이형 간염, 방코내성, 카파내성, 백일의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한센병 이 사람들은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피와 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가치료를 하든지 시설치료를 하든지 혹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의사가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 입원치료 아니고 집에서 격리하거나 시설,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에서 있도록 한다 하는 사람, 혹은 입원치료 대상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자가치료나 시설치료 해야 된다 하는 사람,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명령 하에 집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입원 치료를 했던 사람이 우리 입원실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환자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방 빼야겠죠. 전원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전원해야 되는 조건은 의사가 중증도의 변경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든지 혹은 이 사람 입원 치료는 필요 없어요 라고 판단했다든지 격리병상 등이 부족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이 사람 정도는 전원시켜도 될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소로 보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 불안해요. 나 병원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 입원 통지 누가 하느냐. 입원 통지 생각해보면 보건소에서 얘기해서 데리러 오는 거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이거 모두 고르시오. 혹은 가나다라고 해가지고 조합형으로 고르시오 하는 문제 잘 나오거든요. 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입원 통지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이렇게 가나다라로 해놓고 고르시오 하는 문제 잘 나와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환자가 1급 감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간으로 빼야 될까요? 아니죠. 교도소장이 알아서 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치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입니다. 일하는 거 잠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뭔가 대장균에 감염돼가지고 설사를 줄줄 하는 상태인데 설사를 줄줄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100인분의 샐러드를 비벼가지고 내 손으로 비벼서 음식을 냈다. 그럼 그 샐러드에는 내 대장균이 묻어 있겠죠.
이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의 성질상 집단급식소 식품 적개업에 하는 사람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간염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언제?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7일, 14일 이런 거 아니고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누구? 집단급식소와 식품 적개업에서 일하시는 분. 어떤 질환? 주로 설사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성 대장균, A형 간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감염병 유행이 있는 경우 방역 조치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에 걸리면 일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그리고 감염력이 유행한 지역,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본 것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오염이 됐다. 그럼 그 장소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음식점 문 닫으라고 하죠. 일반 공중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요거 틀린 보기로 의료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틀린 보기 잘 나와요. 근데 이건 틀린 보기고 일반 공중, 사람들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장소는 이동 제한,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뭐 광화문에 버스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적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 감염병 유행하면 업무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감염병 의심자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키고요. 감염병 병원제 오염되었거나 의심되는 물건을 사람들이 은폐하거나 임의로 버릴 수 없게 태우거나 폐기 처분하는 그런 방역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장난치는 문제들 잘 나와요. 그래서 보기를 찬찬히 읽으시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지? 이 기억을 더듬으시면은 이런 문제는 맞추실 수 있어요. 다음 10번째 방역 조치입니다. 자, 소독해야 하는 시설 사이즈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 외우시고요. 일단 저는 언급은 하겠습니다.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되는 데는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병원들이에요. 그죠? 의원은 해당되지 않네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형 마트, 쇼핑몰, 재래시장, 뭐 IFC몰 이런 데 있죠. 백화점 이런 데. 그리고 각종 탈 것들, 버스, 비행기, 기차, 그리고 그것들 기다리는 대합실 이런 데는 무조건 사이즈에 상관없이 소독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실 20개 이상의 숙박업소, 학생들 5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기숙사나 합숙소, 그리고 아기들 50명 이상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300명 이상 관객을 수행하는 공연장이나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공연장 3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나 대합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 소독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여기 앞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어딘지랑 요 정도 외울 것 같아요. 숙박업소. 모텔인데 방이 20개 이상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 기숙사인데 학생이 50명 이상 해야 된다. 어린이집 50명 이상. 어린이집 50명 이상 되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 돼야 돼요. 집단급식소 100명. 공연장 300. 소극장 정도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소독 누가 하나요? 소독업 신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춰서 우리 예로부터 약간 허드렛 일은 누구한테 신고했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 이거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단순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소독업 신고하는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신고도 받았고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장치 신고도 받았고 특수의료장비 신고도 받았죠? 소독업 신고도 받습니다. 누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리고 소독업 한 번 하겠다고 문 열었으면 계속 해야 되고요. 갑자기 문 닫는다? 지금 우리가 감염병이 생겨서 소독업자를 동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 닫았다. 그러면 안 되죠. 30일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독업자 책임 가지고 운영하시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벌칙. 유명한 벌칙들만 가져왔습니다. 우선 가장 센 거 이야기해야겠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런 것들이에요. 고위험 병원체를 무허가 반입했다든지, 생물 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무허가 보유했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사 맞추고 약 먹여야 되는데 그거 외국에서 돈 더 많이 준다고 외국에 갖다 팔았다. 어떻게? 자기 돈 벌겠다고 우리 국민 다 죽어요? 그럼 안 되죠? 의료 방역 물품을 무단으로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것들 가져와 봤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방해했다, 기만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요거 새로 생긴 것들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우리 1급 감염병이나 청장에 고시하는 질병 있었죠.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질병. 근데 입원 치료를 자기가 안 받겠다라고 했다든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든지, 자기가 입원 치료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위반하고 돌아다니고 입원 안 한다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로나와 관련된 입원 치료 협조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1, 2급 감염병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했다든지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3, 4급 감염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해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역학조사 거부 방해했다 2년, 코로나 때 입원 안 했다 1년, 그리고 1급, 2급 신고하는 거 방해했다. 우리 병원에서 그런 거 나왔다고 말하면 병원에 환자 안 와, 쪽팔려, 숨겨.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 4급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거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내용들 11가지로 나뉘어서 사실 안에는 수없이 더 많았죠. 많은 내용들 함께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취약한 부분들 잘 체크해서 빠짐없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언급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